아들의 죽음에 따른 충격에서 정신을 차린 링컨은 내각에 뿌리 깊은 싸움이 있고 군대도 암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각 전체가 서로에 대한 증오심만이 팽배해 있었다. 국무장관 시워드는 다른 강요들을 윽박지르고 업무에 일일이 간섭하여 원한을 샀다. 재무장관 체이스는 시워드나 맥클레런, 스탠턴, 최신 장관 블레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블레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정치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트집을 잡고 논쟁을 일삼아 결국 링컨의 사임 요구를 받게 되었다. 부통령 한니발 햄린도 해군 장관 기드온 웰레스와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웰레스도 모든 강요를 싸잡아 비난하고 경멸했다. 셔먼 장군은 스탠턴을 너무나 증오한 나머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악수를 거절할 정도였다. 법무장관 베이츠와 재무장관 체이스, 국무장관 시워드는 1860년에 호레이스 그릴 리만 없었다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시워드는 20년에 걸친 국정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뉴세일럼의 작은 식료품 운영 외에는 어떤 국정 경험도 없었던 링컨을 무시했다. 그는 링컨이 부임하고 5주도 지나지 않아 매우 주제넘는 문서를 링컨에게 보냈다. 링컨의 초라한 경력을 비난하면서 정부 운영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 거칠고 경우에도 벗어나 서신을 읽던 링컨은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그런 그가 영국의 우편 배달 선박을 공해상에서 저지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남부동맹 공무원을 보스턴 교도소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은 수천의 병력을 태운 군함을 캐나다로 보내 북부를 공격하려 했다. 어쩔 수 없이 링컨은 남부동맹 공무원을 풀어주고 사과해야 했다. 시워드의 개념 없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 링컨은 계속 고난에 빠졌다. 셀먼 체이스는 귀족의 풍채가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링컨의 유머에 짜증을 내곤 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농담을 일삼는 링컨이 국가를 파멸의 길로 보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다. 체이스는 자신이 국무장관이 되지 못한 것에 늘 불만이었다. 그리고 다가올 1864년 선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는 링컨 앞에서는 친구인 척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고약하고 비열한 적이었다. 체이스는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표를 내던졌다. 5번이나 사표를 던졌지만 링컨은 참으면서 그를 격려하고 장관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와의 관계가 인내심 강한 링컨도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6번째 사표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링컨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례한 체이스를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했다. 그것은 그를 연방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그러나 스탠턴에 비하면 체이스는 온순한 새끼 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시절 스탠턴은 특허 소송 사건에서 링컨을 처음 만났다. 그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고 창피를 주었고 재판에서는 변론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스탠턴은 링컨을 지나치게 경멸하고 혐오했다. 링컨을 못 말리는 멍청이라 불렀고 정부 운영 능력이 없으므로 군부 독재자에 의해 추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진짜 고릴라가 백악관에 있는데 고릴라를 찾아 떠나는 탐험가는 멍청이라고 반복해서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링컨은 자존심을 버리고 스탠턴을 전쟁 장관으로 임명했다. 장관이 된 스탠턴은 무능한 장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도록 강하고 똑부러지게 명령했다. 그는 오랫동안 두통과 천식,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으나 남부가 항복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스탠턴이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링컨은 일처리를 일임하고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링컨이 가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스탠턴도 링컨의 의견에 따랐다. 그러나 링컨을 얕잡아보고 매도하던 스탠턴과 시워드 등 내각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링컨을 존경하게 되었다. 링컨이 포드 극장 건너편의 하숙집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냉혈 인간 스탠턴은 저기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